예, 오늘 눈이 내리나 님도 눈이 내리다 님이 또 아주 의미 있는 댓글과 함께 슈퍼챗을 해주셨습니다. 그전에도 한 분이 슈퍼챗 하셨는데 제가 이 논평을 하느라고 보면서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눈이 내리다 님이 슈퍼챗과 함께 올리신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도태우 변호사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의 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네네. 이거 강행 처리됐습니다. 네네. 일단 통과가 됐어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완전히 위헌적인 법률인데. 위헌이다? 네네. 예. 한마디로 뭐 법의 정당성을 갖지 못한 내용상 그리고 절차상 모두 위헌적입니다. 위헌이다. 네. 그 헌법 원리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행정부의 고유한 집행 권한을 법으로서 완전히 대체해 버렸기 때문에 네. 마치 입법부가 뭐 김모 씨를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법률로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즉각 그걸 들으면은 야, 사법부가 할 일을 왜 입법부가 해? 그렇지. 그렇게 상권분리 위반이야 이래 되는데 이것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행정부가 고유하게 집행 영역에서 조율하고 해야 될 것을 모두 이리적으로 법에 다 규정해 놓았어. 이제 누구를 사형에 처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에 대한 권한을 입법부가 다 해버린 거예요. 행정부는 뭐 쓸모가 없어지고 로봇가 되는 거죠. 그냥 하위 공무원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든 법입니다. 그러면 네. 이 법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2요구권을 네. 발동해 달라고 네. 이제 건의한다는 건데 네. 아니 그 전에 이게 모든 걸 다 대통령 거부권에 의지하시기 전에 뭔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잖아요. 아, 바로 그게 이게 너무 아쉬운 지점. 도태우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헌 네네. 소지가 너무 네네. 심각하다면 네. 뭔가 대통령 거부권 이전에 네네. 헌법재판소에 네. 호소를 한다든지 네네. 뭐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네. 민주당을 보면은 탄핵 대상도 아닌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지 네. 않습니까? 일단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런 대상과 싸우면서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절차적 위반 규정이 꽤 있는데 그런 부분을 권한쟁의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실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려 그러면 뭐 네네. 돈이 많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면 들지 뭐 않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대리인 변호사가 하기 왜 안 하는 거야? 이런 아마도 걸. 우려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헌재가 안 들어줬다. 뭐 본안에서 패소했다. 패소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럼 생각할 어때? 때. 그 네. 패소하면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 해요? 그런 것도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네. 뭐 일단 1선에서 1선, 2선, 3선 이런 것처럼 1선에서 용감히 싸워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패소하더라도 일단 국민들에게 그 부당성을 많이 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미 거부권 행사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죠. 왜 안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땐 그게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 늘. 귀찮아서 그러나? 그런데 예. 이런 그 방향보다 오히려 대안 뭐 1, 2만 원 무슨 지급 이런 이야기 때문에 더 완전 이거는 더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부분 너무 정말 마음이 정말 1, 2만 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왜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말하고 예. 비공개 회의에서 말했다고 해서 많이 이제 네. 알려진 진짜 내용인데 그 말을 했어요? 뭐 많이 보도된 거 보니까 네. 뭐 상당히 했다고 신빙성 있게. 이런 참. 물론 뜻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니 굳이 이거 하려 그러면 네. 대통령처럼 아니 왜 1억씩 주지 10억씩 주지 라고 한마디 질러든지. 아마 200억 아니면 대통령 통이 크셔가지고 왜 200억씩 주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거를 이거는 국회의원만밖에 못 합니까? 네, 그게 이제 안타까운 게 국민들이 위헌 법률에 대해서 네. 이렇게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데 시기가 있어요. 공포는 돼야 돼요. 아하. 시행 전이라도 공포만 되면. 근데 대통령이 공포를 해줘야 공포거든요. 그건 제2요구권 행사할 그러니까 건데. 고부권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그 전에 할 수 있어요? 네, 국회의원은 왜냐하면은 여기 국회법 83조 2에 어떤 게 있냐면은 상당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법 경우에는 예결위 협의를
의무 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결위와 협의를 아하, 해야 예.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협의 안 했지.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국회법 위반이네. 네, 그렇게 했는데 어. 제가 이제 보좌관급이나 이렇게 좀 접촉해 봤을 때 우려하는 거는 그 조 사항에 이제 상당한이라는 말이 상당한. 약간 추상적이니까 13조면 상당한 아니야. 네, 상당. 그러니까 그게 제 말씀입니다. 아니, 답답한 게. 13조면 상당하지. 13조 총 예산의 2%가 상당한 예산성 조치가 아니에요. 뭐를 상당한 예산성 조치를 하겠냐는 겁니다. 추경 예산의 몇 배인데 한 해 추경 예산. 아니 그러니까 네. 도태우 변호사. 네, 네. 국회의원이 배지를 달았어야지. 아니 그러면 다 하잖아. 아 이런 참내 정말. 아니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게 계속 위헌적인 법률을 일부러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발의하고 하는데 네. 1차적으로 국회의원분들이 최대한 머리를 짜내가 막아줘야지 예. 그 액션을 예. 안 하는 게 정말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에이 참네. 며칠 달아야 될 사람들이 못 따는 바람에 이게 말이야. 예. 자 오신 김에 다른 문제도 좀 짚어보죠. 네. 이 옥새 공작이요. 네. 이게 어떻게든 이게 무속으로 뭘 엮어보려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정말 사악한 자들이에요. 이제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 감정의 약한 고리 뭐 이런 부분을 네. 보면은 탄핵 공식이라고 할까요? 여성에 대한 어떤 공격, 그 다음에 무속과 얽는다, 무차별적인 가짜 뉴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저쪽의 공식이라.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게 네. 공식적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막 국민 거짓 선동 이런 부분. 근데 지금 일어난 이 최재형 목사 보면은 사실 너무 좀 사악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부분, 무속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 국민 감정 그런 거, 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돌아서게 한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정확히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이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최재형이 이게 실체가 뭘까요? 지금 보면은 그 이력상 이미 네.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많이 수사도 받았고 네. 행적이 기가 찹니다. 참 사진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도 없을 텐데요. 뭐 정말 A급 친북 인사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유명한 리설주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도 버젓이 예. 있고요. 북한에서 오죽 대우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국가보안법이 처벌하는데 우리 국가보안법 문턱을 굉장히 높여놓았거든요. 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아가지고 네. 높여놓았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북한이라는 반인도 범죄 체제를 굉장히 방조하는 북한 그 지배층은 기본적으로 반인도 범죄자들인데 그들을 방조해가지고 도와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조범이라고 생각되고 노무현 때 통과한 이 반인도 범죄 처벌법이 있습니다. 그 지금 적용된 예는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인 공론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 경우에는 정말 북한 체제를 돕고 있는 거 아니냐,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권순일이가 불구속 기소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 무죄 나오게 한 재판 거래. 그렇지, 재판 거래지.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지만 판결문 읽어보면 기가 차거든요. 그러니까 논리가 수동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뭐 죄가 아니다. 그 큰 방송 그 상대가 자꾸 물어보니까 거짓말을 했다. 소극적으로. 거짓 내가 먼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그런 개념을 참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아니 거짓말해도 대답을 하면서 거짓말하면은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까? 권순일이 이게 나중에 수사 받을 때 만약에 돈을 받은 게 드러났다. 소극적으로 조소 받았다. 내가 달라 그런 적 없다. 적극적으로. 그런 논리를 미리 만들려고. 뭐 변호사법 위반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불구속 기소 이렇게 되고 그런데 사실 권순일 대법관 이래로 이미 그런 상당한 의심을 받을 정도로 되어 있는 사건 자체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기존의 대법관 중에
그런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소위 추문에 오른 사람이 혐의를 음.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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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있었다 하더라도 권순일 대법관 이전에는 그만한 혐의는 없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 대법관의 권위 너무 떨어졌고 예. 정말 뭐 우리 사법 질서를 뒤흔든 장본인인데 그 전까지는 또 정말 뭐 이렇게 세평이 좋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관리를 그랬어요? 했던 것 같아요. 예. 권순일이가 더 사악할까요? 그 전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김명수. 아, 김명수. 예. 근데 저는 이 권순일 대법관처럼 평이 좋은 분들 이런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분은 뭐 존경받는 분이지 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장을 잘해서. 예, 그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더 크다고 보이고요. 네. 예, 뭐 사실 이재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에는 막 드러나서 많이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덜 드러나고 그런 사람 중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가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재명이보다 문재인이가 더 위험하다. 이런 문재인은 정말 우리에게 끼친 해악이 말도 못한데 지금 양산에서 저렇게 지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땅을 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도태호 변호사가 사실 그 조금 전에 이제 분석해 주셨는데 이재명이가 25만 원씩 전 국민한테 그 돈 주자고 했던 법이 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네. 그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거부권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하다가 투표한다 그러면 퇴장하고 네. 그 다음에는 바로 나와가지고서 대통령한테 거부권 건의하겠다. 네. 이러고서 자기들 일 다 끝났다고 하지 말고 대통령 거부권 이전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혈육정제 가처분 신청이나 할 수 있는 걸 다 해라. 맞습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맞습니다. 예. 이거를 지금 촉구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마무리 말씀 겸해서. 네. 우리 지금 그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그 대통령의 거부권에 간당간당 달려 있다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폭정으로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법률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보루도 계속 거기에만 의존하면 명장수도 혼자만 싸우면은 너무나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 국민들, 전문가들, 하물며 국회의원 분들은 한 사람 혹은 단체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최대한 찾아보고 비록 조금 패소하거나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을 많이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모습을 보여주어야 거부권도 훨씬 헌법 수호적인 모양을 많이 띠게 되고 그런 부분 앞으로 좀 유념하셔서 우리 같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 잘 지키는 방향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함께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댓글창에 이 댓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똑똑하니 한동훈이 잘랐지. 예, 도태호 변호사께 박수 보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